치매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무섭다, 두렵다, 나는 아니겠지 하고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두려운 질병을 꼽으라고 하면 해마다 치매가 1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그토록 무서워하면서도 정작 생활은 그대로인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두려움만 있고 준비가 없는 겁니다. 저는 30년간 치매의 원인을 추적해온 뇌 건강 연구자 김도윤 박사입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의 뇌 변화를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치매는 더 이상 극복 불가능한 질환이 아닙니다. 함께 관리하며 늦추고 버텨낼 수 있는 질환입니다. 문제는 준비된 뇌와 방치된 뇌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이 바로 인지 예비능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뇌의 근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나이, 심지어 뇌에 같은 병변이 있어도 어떤 분은 일상을 유지하고 어떤 분은 급격히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인지 예비능이 높은 뇌는 손상된 회로 대신 우회로를 만들어냅니다. 뇌에 근력이 쌓여 있으면 같은 충격에도 훨씬 오래 버틴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3년 뒤, 5년 뒤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기억력이 아닙니다. 삶의 주도권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살아가는 힘이 먼저 흔들립니다. 그게 치매가 무서운 진짜 이유입니다. 요즘 들어 깜빡하는 일이 늘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하루하루가 너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 느낌이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신호에 제대로 응답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요즘 가장 걱정되는 증상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꼭 읽겠습니다. 제가 가까이서 지켜본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지인인 72세 최영수 님이었는데요. 30년 넘게 회사를 다니다가 은퇴를 하고 나니 하루가 갑자기 비어버린 겁니다.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집안일 조금 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예전에는 동료들과 대화하고 출퇴근하며 몸을 움직이던 분이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 시간을 자주 헷갈리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본인도 불안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에 걱정이 커졌고 그때 한 가지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처박혀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짧게라도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했고 걸을 때도 혼자 걷지 않고 이웃이나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걷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지만 한 달이 지나자 본인 입으로 머리가 좀 돌아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이야기를 먼저 꺼낼 만큼 달라지셨어요. 거창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뇌를 깨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자극이 있어야 뇌가 회로를 만들고 유지합니다. 그게 없으면 뇌는 조용히 굳어갑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주변에도 꼭 공유해 주세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 챕터에서 드리는 단 하나의 제안이 여러분의 앞으로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굳은 뇌를 되살리는 핵심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드릴 말씀은 사회활동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사람 곁에 있는 게 아니라 말하고 듣고 반응하는 과정 자체가 뇌 회로를 돌린다는 점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 우리 뇌는 말을 선택하고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다음 문장을 준비하고 감정을 조율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동시에 뇌의 여러 영역을 자극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세계보건기구의 치매 위험 요인 자료에서도
사회적 고립이 인지 저하와 치매 위험을 높인다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단순한 외로움 문제가 아니라 뇌 기능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68세 박정호님은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멍해지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동네 모임에서 주 2회 대화하고 함께 걷기 시작한 뒤로 본인이 가장 먼저 체감한 변화가 말이 빨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 말을 머뭇거리는 일이 많았는데 꾸준히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 말문이 자연스럽게 열렸다고 했습니다.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누군가와 통화를 하거나 산책을 할 때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해보세요. 단, 스트레스를 주는 모임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편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일주일에 누군가와 제대로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뇌를 깨우는 또 하나의 핵심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입니다. 뇌는 자극을 받으면 회로를 새로 만들고 손상에 대비한 우회로를 준비합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학습과 인지 활동이 치매 발병을 늦출 수 있다는 관찰 연구들이 영국과 미국의 치매 연구기관 자료에서 꾸준히 보고되어 왔습니다. 중요한 건 어렵고 거창한 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70세 이순자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정리하고 짧은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는 너무 어렵다며 포기하고 싶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 기억의 실수가 줄었다고 느끼셨습니다. 뇌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연습을 반복하면서 회로가 살아난 겁니다. 악기, 노래, 그림, 외국어, 글쓰기 중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다만 시험 보듯 긴장하고 하면 스트레스가 올라가 오히려 집중이 깨질 수 있습니다. 즐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처음 해본 일이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몸을 움직여도 머리가 꺼져 있으면 효과가 절반이라는 겁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처럼 오랫동안 해온 반복 동작은 거의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그 순간 뇌는 거의 대기 상태에 가깝습니다. 인지과학 분야의 연구들에서는 단순 반복보다 계획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활동이 인지 기능 유지에 훨씬 유리하다고 강조합니다. 66세 김영남님은 집안일을 할 때도 순서를 의도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볼 때도 항상 가던 길 대신 조금 다른 동선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장보기 목록을 메모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외워보거나 걷는 길을 매일 조금씩 바꾸거나 새로운 요리를 한 번씩 시도해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바꾸면 귀찮아서 포기하게 됩니다. 한 가지씩만 바꾸세요. 여러분은 하루가 너무 똑같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신가요? 뇌 건강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유산소 운동입니다. 움직이면 혈류가 개선되고 뇌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활성산소로 인한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뇌 세포 환경이 좋아집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인지 기능 유지에 이롭고 치매 위험을 낮춘다는 근거는 세계보건기구 권고와 여러 코호트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됩니다. 71세 정미경님은 땀을 흠뻑 내는 운동이 부담돼서 지하철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이 전부였는데 꾸준히 이어가다 보니 혈압과 수면이 함께 안정됐다고 했습니다. 매일 20분 걷기, 대중교통 이용 중 한 정거장 먼저 내리기, 계단 한층 더 오르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지러움이나 가슴 통증이 있을 때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상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걸을 기회를 일부러 만들고 계신가요? 유산소 운동과 함께 반드시 챙겨야 할 게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이 뇌 신경을 보호하고 새로운 가지를 뻗게 도와준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보고되어 왔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말합니다. 허벅지 1cm를 늘리면 나중에 노인이 됐을 때 몇 억을 버는 것과 같다고요. 과장이 아닙니다.
69세 윤상호님은 헬스장이 부담돼서 집에서 벽을 짚고 뒤꿈치 들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발목 돌리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다리 힘이 붙으니 외출이 늘었고 사람 만날 기회가 많아지면서 결과적으로 머리도 덜 가라앉는다고 했습니다. 하루 5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의자 스쿼트 10번, 뒤꿈치 들기 20번, 발목 돌리기 1분,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은 각도를 줄이고 횟수를 나눠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리 힘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지막 6번째는 수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정리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독성 단백질이 뇌에 쌓이고 장기적으로 인지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과 수면의 질 저하가 인지 기능 저하와 연관된다는 보고는 여러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67세 오정란님은 자기 전 스마트폰을 끊고 방을 어둡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깊은 잠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했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 화면을 멀리하고 방을 조용하고 어둡게 만들고 매일 비슷한 시간에 눕는 것,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잠이 안 온다고 술이나 수면제에 의존하면 오히려 수면의 질이 더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깊은 잠을 자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결국 오늘 이 6가지는 하나의 큰 방향을 향합니다. 혼자 처박혀 있는 시간을 줄이고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서 인지 예비능을 키우는 겁니다. 그 방향이 같다면 이제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더 촘촘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하는 걷기보다 대화하면서 걷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큽니다. 걷기만 해도 혈류가 좋아지는데 거기에 말하고 듣는 과정이 더해지면 뇌 여러 영역이 동시에 켜집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뇌는 단어를 떠올리고 문장을 만들고 상대의 반응을 해석하고 감정을 조율하는 일을 동시에 처리합니다. 산책 파트너를 만드시거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걷는 방식도 좋습니다. 단, 보행이 불안정한 분은 통화에 집중하다가 발을 헛디딜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전하고 평탄한 길을 고르셔야 합니다. 오늘 누구와 함께 걸어보실 건가요? 취미는 주말에 한번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짧게 반복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뇌는 반복이 쌓여야 회로를 만들고 유지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2시간을 쏟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꾸준히 하는 쪽이 시냅스 연결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피아노 10분, 그림 10분, 글쓰기 10분 중 하나를 고르셔서 매일 같은 시간에 고정해 보세요. 욕심내서 길게 잡으면 금방 끊깁니다. 10분이 쌓이면 한 달 뒤에 여러분 스스로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하루 10분을 지금 어디에 쓰고 계신가요? 뇌 건강에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걱정, 후회, 불안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자동으로 반복되면 몸이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이것이 오래 쌓이면 뇌 기능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자주 떠오릅니다. 대신 하루 한 번만이라도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있는지 노트에 짧게 적어 보세요. 쓰는 행위 자체가 생각과 거리를 두게 해줍니다.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잠깐 멈추고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최근에 머릿속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식단도 뇌 건강에 중요하지만 거창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방향만 조금 바꾸는 것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주력으로 드시는 것보다 채소와 견과류를 조금씩 늘리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뇌는 좋은 지방, 항산화 성분, 비타민이 꾸준히 공급될 때 더 잘 버팁니다. 맵기 채소 한 접시, 간식 대신 견과류 한 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방향이 달라집니다. 다만 기존에 지병이 있거나 특정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본인 상태에 맞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오늘 한 끼만 바꾼다면 무엇부터 바꾸실 건가요? 운동 계획은 작게 잡을수록 오래 갑니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헬스장을 등록하고
매일 1시간 운동하겠다는 계획은 대부분 한 달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뇌는 강도보다 지속성에 반응합니다. 버스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 오르기,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뒤꿈치 들기,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 숨기듯 끼워 넣는 겁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하게 되는 수준이 되면 그게 진짜 습관입니다. 피곤한 날은 강도를 낮추더라도 끊기지 않게 하는 게 우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활 속에 어떤 작은 움직임을 숨길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드린 이 모든 내용이 따로따로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대화하며 걷기를 하면 사회활동과 유산소 운동이 동시에 됩니다. 취미를 꾸준히 하면 새로운 학습과 스트레스 해소가 함께 됩니다. 이것들이 한 묶음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조금씩 일상에 녹이는 방식이 훨씬 강력합니다. 완벽하게 하려는 생각보다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뇌 건강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봐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매에 대한 가장 흔한 잘못된 상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좋은 영양제 하나, 검증된 약 하나로 해결될 거라는 기대입니다. 또 하나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는 체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약과 영양제는 보조수단이지 뇌 건강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 드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뇌가 굳는 속도는 우리가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올바른 관리는 뇌의 근력을 키우는 생활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 대화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반복을 끊고 매일 걷고 다리 힘을 키우고 깊게 자는 것, 이 6가지는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묶음입니다. 이 중 하나가 좋아지면 다른 것들도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립과 반복 속에서 뇌는 조용히 더 빨리 굳어갑니다. 자극이 없으면 회로는 유지되지 않고 쓰이지 않는 신경은 점점 연결이 약해집니다. 처음에는 깜빡이는 것이 늘다가 이윽고 판단이 느려지고 그 다음에는 일상의 주도권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것이 치매가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우회로를 만들고 회로를 다양하게 준비하면서 훨씬 오래 버팁니다. 같은 병변이 있어도 일상을 유지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움직이는 삶을 더 길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지 예비능이 높은 뇌가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당장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겁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혼자 걷지 말고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20분만 걸어보세요. 가족이어도 좋고 이웃이어도 좋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걷는 것도 됩니다. 그 20분이 뇌를 깨우는 시작입니다. 거창한 다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집을 나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저 김도윤 박사가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의 뇌 변화를 지켜보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준비된 뇌와 방치된 뇌의 차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준비를 시작하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를 부르는 생활 속 습관 중에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좋은 줄 알고 하고 있는 것들을 콕 집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확인하러 오세요.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지금 당장 바꾸고 싶은 습관이 하나 생기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겠습니다.